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11강 JSP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JSP가 어떤 형태고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서버 측에서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JSP의 태그들, 스크립트립, 표현식, 다음에 디클러레이션 선언, 다음에 페이지 지시자, 인클루드 지시자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거,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고 응답받을 때 사용하는 리퀘스트 객체, 다음에 리스판스 객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블릿에서도 우리가 리퀘스트 객체와 리스판스 객체에 대해서 알아봤죠. JSP에서도 동일하게 리퀘스트 객체와 리스판스 객체를 이용해서 어떻게 답을 주고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퀘스트 객체입니다. 웹브라우저를 통해 서버에 어떤 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리퀘스트라고 합니다.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으면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요청을 해요. 그걸 리퀘스트라고 하고, 이러한 요청한 정보는 리퀘스트 객체가 관리합니다. JSP의 내부 객체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선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우리가 바로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 응답되는 거 리스판스 객체고, 리스판스 객체에서 객체 안에 어떤 정보들이 실어서 웹브라우저로 옵니다. 자, 리퀘스트 객체 관련 메소드 get 컨텐츠 컨텍스트 패스, 웹 어플리케이션의 컨텍스트 패스를 얻습니다. get 메소드,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get 섹션, 세션 객체를 얻습니다. get 프로토콜, 프로토콜을 얻고요. get request URL을 얻을 수 있고 URI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get query string을 얻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씩 다 찍어보면 request get 서버 네임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request get 서버 포트 번호, 메소드 get 방식이냐 포스트 방식이냐, 프로토콜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하는지, request URI 정보 등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 예제를 한번 볼게요. (11-1) 요를 열어서 한번 쭉 보면, 지금은 코드 리뷰만 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나중에 타이핑을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네요. 자, out도 마찬가지로 JSP 내에 존재하는 내부 객체입니다. 즉 우리가 따로 생성을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접근해서 쓸 수 있어요. 자, out은 출력하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라 println 메소드를 이용해서 어떤 걸 출력해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스트링 값 문자로 출력합니다. 자, 리퀘스트 오늘 하는 거죠. 리퀘스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out처럼 내부 객체입니다. 그래서 바로 쓸 수가 있고요. 요청되어지는 정보들을 이 안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get 서버 네임 하면 서버 네임이 출력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 포트 번호, get 방식, 포스트 방식, 프로토콜, URI 정보다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눌러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결과물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버가 로컬 서버, 텀캣을 로컬에 설치를 해서 쓰고 있죠. 그래서 서버는 로컬 서버, 포트 번호는 8181로 처음에 서버 세팅을 했죠. 8181. 자, 브라우저를 통해서 했으니까 get 방식일 거고, 다음에 프로토콜 HTTP 프로토콜 쓰고 있고요. 다음에 URL HTTP 여기 URL 주소하고 똑같이 나오죠. 리퀘스트, 오브젝트, 다음에 JSP. 자, URI가 있어요. URI는 컨텍스트 패스 이하의 값들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요 앞에 도메인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값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스 보면 뭐만 있어요? 자바 소스 없이 HTML 다 응답된 코드만 보이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청을 할 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갖고 있는 객체, 그게 바로 리퀘스트 객체입니다. 내부 객체로 언제든지 아무 때나 생성하지 않고 바로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우리가 생성을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누가 JSP 컨테이너가 서블릿으로 전환할 때 자동 생성을 해서 얘가 컴파일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다 처리해 준다고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인가 예전에 한번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오도록 할게요. 자, 리퀘스트 객체 이외에 다음 거 알아보면 파라미터 메소드. 자, 앞에서 봤던 메소드들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파라미터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앞에서 살펴본 요청 관련 메소드보다 실제 많이 쓰이는 메소드는 파라미터와 관련된 메소드들입니다. JSP 페이지를 제작하는 목적이 데이터 값을 전송하기 위해서이므로 파라미터 관련 메소드는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실제로 뭐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서버 쪽하고 클라이언트 쪽하고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죠. 그럴 때 어떤 정보를 주고 어떤 정보를 받는지 다 파라미터 값으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파라미터 관련된 메소드들 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잘 익혀두세요. 자, 먼저 get 파라미터가 나오네요. 서블릿 할 때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get 파라미터 다음에 스트링 값이 이렇게 파라미터에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을 넣어주면 반환값으로 스트링으로 뭐가 나와요? value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자, get 파라미터 names 전송되어서 오는 모든 파라미터의 name들 이름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한 스트링 타입의 name 값을 어디다 넣어요? 뿅 하고 여기다 넣어주면 그 name에 해당되는 뭐가 나와요? value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get 파라미터 values 그죠? 데이터 값이 여러 개일 때 예를 들어서 뭐 체크박스 같은 다중 선택인 것 같은 경우에 그럴 때 스트링 네임즈를 선택해주면 스트링 배열로 값이 뽑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form.html 여기 있네요. HTML 문서에서 우리 예전에 살펴봤던 HTML 문서의 폼 태그죠. 해서 정보를 넘깁니다. 그러면 액션이 request param.jsp죠. 그러면 일로 오겠죠. 일로 와서 자, declaration 갖고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tring, name, id, password, 전공, 프로토콜, 메이저. 그 다음에 합의는 저기 뭐야 체크박스죠. 어딨죠? 네, 여기 있네요. 얘가 체크박스니까 값이 여러 개겠죠. 그래서 배열로 스트링 배열로 선언을 해줬고요. 다음에 여기 스크립트로 이렇게 자바 소스 들어갑니다. 자, 리퀘스트 내부 객체를 이용해서 set 캐릭터 인코딩 EUCKR 한글 깨지지 말라고 EUCKR 줬고요. 다음에 위에서 선언한 name, id, password, major, 프로토콜의 값을 주는데 위에서 선언만 하고 값을 아직 안 줬죠. 값을 줄 때 뭘 주냐면 HTML 파일에서 넘어온 값들, 그죠?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 name을 줬어요. 자, name은 뭔지 보니까 이름의 name 요거네요. 사용자가 입력한 input 태그죠. input 태그에 입력한 값들이 여기 name에 할당이 될 거고요. 자, request get 파라미터 id 동일하고 패스워드, 메이저, 프로토콜. 다음에 합이즈 스트링 타입의 배열이었죠. 그죠? 체크박스니까 여러 개 값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get 파라미터 values로 이렇게 값을 받습니다. 다음에 하나씩 찍어보고 있네요. 자,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취미, 전공 다 이렇게 익스프레션 표현식을 이용해서 JSP 태그를 이용해서 다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물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물 이렇게 쭉 되는 거 확인 가능할 겁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볼게요. 11_1번이죠. 자, 이클립스로 가서 자, 여기 제가 꺼내놨고요. 11_여기서 폼 HTML 보면 요거 우리가 서블릿 할 때도 한번 살펴본 것 같아요. 자, 폼 태그에서 시작해서 폼 태그 끝나는데 여기 보면 인풋 태그들 있고요. 체크박스 배열로 받아야 되겠죠. get 파라미터 values라는 배열 반환되는 메소드로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radio도 있고요. radio는 값이 하나니까 그냥 인풋에 get 파라미터로 하나 받으면 될 것 같고요. 자, select 요것도 마찬가지로 값은 하나겠죠. 그래서 프로토콜 받고
이렇게 받고 전송을 해줍니다. 전송을 해주면 request 액션에 있는 값으로 넘어가죠. 자, 포스트 방식 넘어간대요. 그래서 get request param.jsp로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 파일을 열어보니까 이 파일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자, 예전에는 서블릿이 받았는데 이번엔 JSP가 받는 겁니다.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보니까 먼저 페이지 지시자 이용해서 이 언어는 뭘 사용하고 뭐 속성이 어떻게 된다는 거 나오고요. 자, arrays 클래스를 이용해서 페이지 지시자 이용해서 임포트하고 있네요. java.util.package에 있는 arrays 클래스 사용할 건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인클루드 해줬고요. 다음에 HTML 코드 쭉 나오다가 body 시작하는 부분에서 선언부 declaration 갖고 스트링 name과 id와 패스워드 메이저 그 다음에 프로토콜 선언해 줬고요. 자, 스트링 배열 타입의 변수 hobbies까지 선언을 해줬습니다. 자, 선언부에서 변수들 이렇게 선언했고요. 다음에 스크립트 리드에서 request set character encoding EUCKR로 한글 깨지지 않게 인코딩 하겠다고 셋 해줬고요. 다음에 name 값 위에서 선언한 요거죠. 자, name에다가 뭘 할당해 주냐면 request 객체, 내부 객체입니다. JSP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내부 객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생성하지 않아도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request.getParameter 여기다가 이름을 정해야겠죠. name은 뭔지 보니까 넘어온 값에서 여기 있네요. 요 name 사람 이름이겠죠. 그래서 name을 나는 name 받겠다. 자, id는 id에다 받고요. 자, 마찬가지로 패스워드 받았습니다. 메이저인 이름이 메이저인 값을 밸류 값을 메이저에다가 받았고요. 프로토콜의 밸류 값 프로토콜에 받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request get parameter values죠. 그죠? 값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체크박스 같은 경우에는 값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값을 하나만 get parameter 이런 걸 이용하면은 get 하나만 받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개 받기 위해서 get parameter values를 이용했고, 얘는 값이 여러 개니까 스트링 배열로 어시스트 보면 스트링 배열로 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hobbies 스트링 배열 타입의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찍어요. JSP니까 HTML 태그 공존하죠. 그래서 이름은 자, 요거 익스프레션이네요. 자, 익스프레션 JSP 태그를 이용해서 name 값 찍고 id 값, 패스워드. 자, hobby 값은 여러 개죠. 그래서 폼은 돌려도 돼요. 여러분들 폼은 돌려서 hobbies의 랭스 길이만큼 폼이 돌면서 하나씩 인덱스 0서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하나씩 찍어도 되는데 java.util에 있는 arrays 클래스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arrays 클래스를 쓰기 위해서 위쪽에 페이지 지시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임포트 했습니다. java.util.arrays util한 거 저기 임포트한 거 보이실 거고요. 그래서 arrays to string 그다음에 배열 이름 줘갖고 쭉 하나씩 다 출력을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에 전공이네요. 메이저입니다. 그래서 전공 찍고 프로토콜 찍었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form.html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누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됐고요. 여기서 제가 자, 홍길동 자, 그 다음에 ID ABCD 2로 하고요. 비밀번호 1, 2, 3, 4, 5로 하고 자, 독서, 요리, 조깅, 수영, 치친 다 할까요? 예, 그 다음에 국어로 할게요. 전공은 자, 프로토콜 HTTP로 그냥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전송을 딱 누르면 얘가 어디로 가요? request param.jsp 여기죠. 우측에 보이는 파일 여기로 오죠. 그리고 여기서는 값을 다 받아서 다 화면에 출력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잘 구동되는지 전송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값을 다 받아와서 홍길동 ABCD 1, 2, 3, 4, 5 그 다음에 내가 체크박스에 체크한 밸류 값 다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전공 KR 프로토콜 ID가 들어오겠죠. 그죠? 자, 요거는 여러분이 조금 응용하면 여러분이 하루에도 여러 곳에서 로그인하는 로그인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겠죠. 로그인 창을 form.html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ID는 뭐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뭐다. 전송을 해주면 그 전송을 해주는 페이지가 있어야 되겠죠. 페이지를 JSP 페이지로 만들어서 ID를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DB에서. 그래서 그 DB에 있으면 회원 인증이 된 거니까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DB에 회원 아이디가 동일한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회원이 아니라고 회원 가입을 유도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이런 순서 로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장표로 올게요. 자, 리퀘스트 파라미터 여러분이
별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서블릿 했던 거하고 동일한 내용이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잘 습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퀘스트 요청을 할 때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 객체입니다. 자, 이번엔 리스판스 객체 알아볼게요. 자, 리스판스 객체, 웹 브라우저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을 리스판스라고 합니다. 리퀘스트의 반대죠. 이러한 응답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객체를 리스판스 객체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 보이시죠? 자, 웹 브라우저가 요청을 했어요. 리퀘스트. 그 다음에 리스판스로 다시 응답을 할 때, 요청을 할 때 정보들은 리퀘스트 객체에 다 담겨서 되죠. 우리가 가져올 때 get 파라미터 아니면 get 서버 네임, get 뭐 포트 번호 이런 거 갖고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었죠. 자, 리스판스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판스 점에서 get으로 다 어떤 정보를 얻어온다든가 아니면 set에서 정보를 또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판스 객체에 응답할 때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는 객체입니다. 자, 리스판스 객체 메소드 get character encoding is 응답할 때 문자의 인코딩 형태를 합니다. 문자의 인코딩 깨지지 않게 EUC KR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get character encoding 응답할 때 문자의 인코딩 형태를 구할 수 있고요. 인코딩 형태가 어떤 건지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dd 쿠키를 지정할 수 있고요. 이제 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쿠키 값을 여기다가 지정할 수 있고요. send redirect 이거는 지정한 URL을 이동합니다. send redirect는 forwarding 기능이에요. 다른 쪽으로 내가 어떤 요청을 받았는데 내가 처리하지 않고 다른 또 제3의 페이지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send redirect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건데 여러분이 나중에 추후에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림이 있네요. 자, request.ex.html이라는 파일이 있죠. 여기서 이렇게 전송을 했어요. 폼에 액션 태그나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갔어요. 그래갖고 request send.jsp로 갔어요. 여기서 이 파일에서 로직을 다 수행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파일로 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send redirect입니다. 그래서 pass.jsp로 보낼 수도 있고 ng.jsp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리퀘스트 설명할 때 회원 인증 같은 거 프로그램 보면 그죠? 로그인 id하고 input 태그로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패스워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로그인 버튼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자, A, B, C, D라고 입력하고 1, 2, 3 입력했어요. 딱 클릭하는 순간 어디로 가요? 이제 요거를 검증하는 페이지로 오겠죠. 검증하는 페이지에 와서 회원이다. 회원이 맞아요. 그러면 회원 인증을 거쳤기 때문에 로그인 된 화면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고요. 회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원 가입 페이지로 비회원이니까 그죠? 회원 가입 페이지로 보내주면 되겠죠. 이때 붕괴할 때 뭐 if문 같은 거 쓰겠죠. if였고 회원이면 send redirect 이쪽으로 가고 회원이 아니면 send redirect에서 조인 페이지로 가고 그런 얘기겠죠. 자, 소리서 보시면 리퀘스트에서 받아요. 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받았는데 나이를 받네요. age 받아갖고 age를 반환값이 스트링이니까 스트링 갖다가 인티저 파스 해줍니다. 파스 인트 해서 요거를 정수형 인트형으로 바꿔줬고요. 자, 인트 바꿔서 age if문으로 조건 비교합니다. 자, 20세 이상이에요. 성인이에요. 그러면 response.send redirect 어디로 보내요? pass.jsp로 보냅니다. 자, 20살 미만이에요. 20살이 안 돼서 19세 이하예요. 그러면 response.send redirect를 해서 어디 ng.jsp로 보내죠. 보낼 때 물음표 뒤에 이렇게 파라미터 보내서 같이 겟방식으로 보내네요. 그래서 20이 들어갈 수 있고 만약에 내가 20을 입력했으면 그 다음에 19면 여기 들어오겠죠. 그래서 19면 이렇게 해서 URL 창에 정보를 실어서 같이 보낼 수 있겠죠. 자, 예제를 한번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11-2번이었죠. 자, 제 말이 조금 빠를 수도 있는데요.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조금 반복 리뷰를 하시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금방 이해되시고 꼭 여러분이 코딩을 직접 해보는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됐죠? 여기 보면 request html이 있습니다. request.html 해서 폼 태그죠. 굉장히 간단하죠. 당신의 나이는, 그래서 input 태그 텍스트 타입이고 name이 age네요. 자, 요거 갖고 나중에 get 파라미터에서 request 객체를 받으면 되겠죠. 사이즈는 5고요. 다음에 input type 때문에 submit이네요. 자, submit 전송 버튼을 딱 누르면 어디로 가요? request send underbar send JSP로 가겠죠. 자, request send JSP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또 자, 보니까 별거 없어요. 자, declaration에서 int age 선언해 줬고요. 다음에 request 객체 이용해서 get 파라미터 age 받았습니다. age 누가 줘요? HTML 문서에서 주죠.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1로 넘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환값은 스트링이에요. 나는 정수형을 입력했더라도 이렇게 스트링 값을 얻는다. 그래서 반드시 얘를 쓸 때는 어떻게 해요? 인티저라는 인티저의 parseIn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정수형으로 이렇게 반환을 시켜놨고요. 그러면 위에서 내가 선언한 age에 또 할당이 되겠죠. 자, age 갖고 비교하는 겁니다. age가 나이가 20세 이상이다. 그러면 성인이네요. 그래서 response send redirect pass.jsp로 보내요. 자, 20세 미만이에요. else 아니면 send redirect 보낸대요. 얼로 ng.jsp로 보냅니다. 보낼 때 pass로 보내건 ng로 보내건 age 이름값에 age를 그대로 넣어서 보내네요. 그죠? 자, 요거까지. 그러면 pass.jsp에서는 또 어떤 일을 하는지, pass.jsp에서도 age declaration 태그 갖고 선언해 줬고요. 그 선언한 거에다가 인티저 파스에서 age 값 넘어온 거 그대로 줬고, 성인입니다. 주류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html 태그 가지고 request 처음에 request ex 처음 페이지로 돌아오는 기능이 있고요. ng는 똑같네요. 그죠? age에서 age 그대로 받고 있고요. 다음에 미성년자니까 주류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처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이제 실행을 한 번씩 해볼게요. 자, 얘 컨트롤 키 누르고 11 딱 눌러서 실행을 해보니까 서버가 재가동 되고 있고, 자, 당신의 나이는 물어봅니다. 제가 여기다가 30이라고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나이가 30세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전송을 딱 누르면, 자, request ex.html에서 어디로 가요? 딱 누르니까 여기 결과가 이제 pass.jsp로 왔는데 뒤에 30 그 숫자 속성 달고 왔죠. 요 페이지로 오기 전에 어디를 갔겠어요? 먼저 request ex html에서 보내는 게 폼 태그 액션의 request send죠. 그래서 여기를 갔겠죠. 여기를 가서 비교를 다 하고, 그죠? 비교를 다 해서 어디 send redirect를 이용해서 30이니까 여기에 걸리겠죠. 그래서 pass.jsp로 이렇게 온 겁니다. pass.jsp로. 자, 처음 가서 요번에는 자 10살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ng.jsp로 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10살을 입력했으니까 요게 걸리겠죠. 요게 걸려서 ng.jsp로 오는데 age라는 값, 이름의 값, 10살이라는 값을 가지고 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와서 이런 결과물을 찍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죠? 자, 이제 다시 장표로 와서 볼게요. 자, 리스판스 객체. 어떤 걸 응답할 때 쓰는 객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 send redirect, 여러분이 꼭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 객체 알아본 거고요. 간단하게 리퀘스트 객체에 대한 예제만 한번 같이 해보고, 리스판스 객체는 여러분이 직접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클립스에 가서 리퀘스트 객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프로젝트 하나 만들게요. 자, EX라고 하나 만들고, 자, 여기서 JSP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처음에는 HTML 파일 만들어도 되겠죠. 폼 태그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리01이라고 할게요.
자, 폼 태그 액션을 read.jsp라고 할게요. 자, input 태그, 자, 타입을 텍스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name을 age라고 할까요? 다음에 사이즈는 5로 하겠습니다. 이 앞에다가 이름을 하나 붙여줄까요? 나이. 자, 이렇게 해줄게요. 다음에 전송할 때 사용하는 submit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input 타입을 submit으로 하고요. 다음에 value를 전송 인증이라고 할까요? 인증? 예, 이렇게 해줄게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눌러서 화면 한번 볼게요. 지금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해보고 여러분이 나중에 더 복잡한 기능들 더 추가해서 한번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자, 요 받는 객체 만들어야겠죠. 받는 객체 우리가 rli.jsp라고 제가 했으니까 요거 그대로 JSP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자, 선언 디클러레이션 선언해 주고요. int age는 자, 선언해 줬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리스로 자, request get parameter 받아오는 거죠. 뭘 받아오냐면 앞에서 age 값을 받아오겠습니다. 자, 다음에 age에다가 넣을 건데 얘가 int형이니까 요거를 string str로 받을게요. 자, 스트링을 정성으로 바꿔야 되니까 integer parseInt에서 str을 정수형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f문 한번 줄게요. if 만약에 age가 20보다 크면 어떤 거를 실행해라. LG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거를 실행해라 라고 if문 줬습니다. 자, 여기서 리스판스 한번 이용해서 send redirect까지 한번 해볼게요. send redirect. 자, 여기에 또 페이지가 들어갈 거고요. 다음에 여기서 또 페이지가 들어가겠죠. 그죠? 자, 여기다가 JSP 페이지 또 하나 만들게요. 만들어서 얘의 이름은 good.jsp라고 할게요. 다음에 JSP 파일을 또 하나 만들어서 얘는 ng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판단을 해서 20세 이상이면 어디로 보내요? good.jsp로 보내도록 할게요. 자, 판단을 해서 아니에요. 그러면 ng.jsp로 보낼게요. 자, 간단하게 해서 여기서 그냥 굿만 찍을게요. god. 여기서는 ng만 찍을게요. ng. 됐죠? 자,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11 눌러서 이제 실행해 봅니다. 자, 나이는 예를 들어서 5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good.jsp로 가겠죠. good.jsp로 왔죠. 자, 다시 가서 얘를 갖다가 10으로 했어요. 그러면 ng.jsp로 가겠죠. 아이고, 저 꺼버렸네요. 다시요. 10살이면 어디로 가겠어요? ng.jsp. 어딜 거쳐서 가는 거예요? 요 re.jsp 요 거쳐서 가는 거죠. 너무 순간적으로 이동하고 출할 게 없으니까 안 보이는 것 뿐이지 분명히 다 여기가 실행되고 여기서 리스판스 객체에서 샌드 디렉트 포워딩 하는 겁니다. 어디로? ng로 포워딩 하는 겁니다. 그러면 ng.jsp로 온 거 확인될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 객체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값을 주거니 받거니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객체들이니까 리스퀘스트, 리스판스, 내부 객체 꼭 잘 습득을 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여기에 있는 거 약간 길고 약간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HTML 코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코딩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여러분이 해보셔야 됩니다. 눈으로 절대 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꼭 직접 코딩을 하고 넘어가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